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핵미사일, 항공모함 아닙니다. 흙입니다. 이 흙이 없으면 미국의 F-35 전투기가 날지 못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목표물을 찾지 못합니다. 테슬라 전기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을 만드는 장비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 흙의 90%를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중국이 이 흙을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총구는 미국을 향했고 그 옆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평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가 열리고 국경의 의미가 희미해졌죠. 중국에서 만든 부품이 멕시코로 가서 조립되고 미국에서 팔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칩니다. 시진핑이 중국몽을 말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모든 강대국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판에서 자원은 더 이상 산업에 필요한 재료가 아닙니다. 무기입니다. 외교 카드입니다. 상대방의 숨통을 조르는 도구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중국 내몽골 자치구를 내려다보면 거대한 검은 호수가 보입니다. 길이 11km, 폭 3km, 베이징 올림픽 수영장 4만 개를 합쳐놓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호수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의 방사능 슬러지 저장소입니다. 히토류를 캐고 남은 독성 폐기물이 70년간 쌓인 곳이죠. 히토류 1톤을 정제하려면 독성가스 6만 3천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산성 폐수 20만 리터가 쏟아집니다. 방사성 물질이 딸려 나옵니다. 1990년대까지 미국이 세계 최대 히토류 생산국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이 세계를 먹여 살렸죠. 그런데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광산을 닫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중국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이 1992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60%, 정제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중국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로 중국의 숨통을 조이자 중국이 히토류로 방역했습니다. 12종의 중히토류 원소 전체를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은 전부 수출 승인 대상입니다. 네덜란드 ASML의 반도체 장비요? 중국 히토류 들어갑니다. 일본 환학의 산업용 로봇이요? 중국 히토류 들어갑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요? 중국 히토류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히토류 금속 수입 중 80%가 중국산입니다. 전체 공급망의 81.6%를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히토류 통제가 3개월을 넘기면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큰 혼란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미국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린란드에 히토류가 150만 톤 묻혀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광석은 많지만 품질이 낮고 설령 캔다고 해도 정제 기술이 없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선트도 인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운전대에서 졸았다.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도 끝난 것 같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히토류 없이 연구자석을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망간과 비스무스를 조합한 비히토류 연구자석입니다. 기존의 전기차 모터, 산업용 로봇,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고성능 자석은 전부 히토류가 필수였습니다. 한국이 이 공식을 깨버린 겁니다. 중국이 30년 걸려 쌓은 히토류 패권, 그게 무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왜 하필 한국일까요? 역설적으로 한국이 자원 빈국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없으면 기술로 뚫는다. 이게 한국이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국가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일까요? 전부 상관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공급망이 어디에 있는지, 자원을 어디서 조달하는지, 어느 나라 편에 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히토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중국이 히토류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장비 수급이 꼬이면 칩 생산이 줄어듭니다. 칩 생산이 줄면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가격이 오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실적이 흔들리면 주가가 흔들립니다. 이 기업들이 한국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니까 환율도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여러분의 일자리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트럼프를 욕하든, 시진핑을 비난하든, 시대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을 이해하고 내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산업이 흔들리고, 어떤 기술이 부상하고, 어떤 나라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자원이 없으면 기술로 뚫는다. 이게 한국이 살아남는 방식이고, 어쩌면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남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흐름을 읽으십시오. 판이 바뀌었습니다.